안녕하세요. 저희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대학원의 현대사분과 박정근. 윤소영입니다. 네. 선배,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해화 지역의 남쪽 동네인 이화동인데요. 네. 이화동에서 오늘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네, 해화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버스를 타다 보면 유난히 역사와 관련된 지명 혹은 인물과 같은 정류장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이 해화 곳곳에 답사를 다니면서 숨겨져 있는 역사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네, 여기는 바로 이화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이화동인데요. 이 해방정국 시기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살았던 곳이 이화장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해방 직후 이승만은 귀국한 이후에는 도남장이라는 공간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우익 단체들 혹은 우익 측근들이 마련한 모금을 통해서 이 이화장이라는 곳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이화동 거리에서 쭉 걷다 보면 이 흥사란 자리가 나오는데요. 언뜻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승만과 안창호 선생님의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두 분 모두 이 하와이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와이 지역에는 크게 세 가지 세력의 독립운동이 나뉘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제 흥사란 계열의 이 안창호 선생님 계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동지회 중심의 이승만 계열,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군당 중심의 박용만 계열인데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독립운동이 나눴다라는 말은 독립운동을 실천을 하는 그런 이념이나 노선이 달랐다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력 양성 운동, 이제 실력을 키워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노선을 가지고 있었고, 이승만 계열 역시 비슷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면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승만은 그런 미국의 정부 그리고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라는 외교 독립 노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흔적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박용만 계열은 주로 어떤 무장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화에서 이렇게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이승만 계열의 어떤 역사적 흔적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미국 지역에 있어도 독립운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화역 일대가 대학로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민지 시기 이곳에는 경성제국대학이 있었고 해방 이후 경성제국대학은 서울대학교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대학로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도로의 서쪽 연광동에는 서울대학교 의대가 있었고 동쪽 동숭도에는 서울대학교 법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과 경성제국대학 이전에도 대학로에는 많은 학교들이 있었는데요. 1906년에는 광립공업전승소가 현재의 방송통신대학교 자리에 들어섰고 1907년에는 대한의원이 오늘날 서울대학교 의대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관립공원정승소와 같이 있었던 중앙시험소 건물인데요. 이렇듯 해화 지역에 대규모 학교들이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 해화 지역이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덜 개발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오늘날 대학로라고 불리는 길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이 조선인 건축가 박길용이 설계하여 1931년에 완공된 경성제국대학 본부 건물입니다. 그 이후로도 서울대학교 구본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길 건너편에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본부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45년에 일제가 패망했으니까 기존의 경성제국대학은 더 이상 제국대학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성제국대학은 폐교가 되고 경성대학으로 우선은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1946년부터
경성대학을 중심으로 이른바 국대한 파동이 전개됩니다. 1946년 7월에 미군정이 경성대학과 서울근교, 서울 및 서울근교 소재 9개 전문학교를 통합하려는 국립서울종합대학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명목은 이 대학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하나로 합쳐서 굴리면 더 잘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명목이었는데요. 근데 미군정의 국대한 추진은 대학 구성원들, 그러니까 학생과 교수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념적인 진보성을 중앙 집권적 관료주의 체제로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전부터 미군정은 문교 관리나 교육 전문가를 채용할 때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이들을 배제하였고, 미국식 교육을 비판 없이 수용할 이들을 선호하였습니다. 이에 국대한 반대 투쟁이 전개되었는데요. 이는 미군정의 문교 정책 전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국대한 반대 투쟁은 미군정의 탄압과 국대안의 일부 수정 등을 거치며 1947년 10월 현상적으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판 의식이 강화했던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은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저희 지난 1부 답사 영상에서는 해화 지역 남쪽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해화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해화 지역 북부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는 보다 한국 현대사 내용이 많고 여운형과 장면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